자, 그러면 또 이제 시작을 합시다, 얘기를. 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은 우리 편집장님한테 오랜만에 또 연락이 와서 맞습니다. 저희 책 네. 읽고 있었던 저희도 읽고 있었던 창업허브라는 곳에서 강의 의뢰가 왔으니까 한번 같이 미팅하러 가실까요 해서 저희 세 명이 공덕에 있는 서울 허브 스마트 거기를 다녀왔잖아요.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검색해봐서 알 수도 있겠다. 정보 지원하는 곳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참 팝콘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사무실 들어가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깔끔한 곳이 아니라 좀 칸막이에 막 이렇게 막 50명 들어가고 막 이런 곳이어서 제가 안 하게 됐는데 이번에 갔던 건 정말 스마트하게 아주 그냥 대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의 뭐 구글이나 이런 업무 환경을 다들 좀 많이 베껴가지고 네.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곳에 갔다 와서 되게 자극이 되었고 입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랬어요? 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게 우연히 연결고리가 맞아떨어졌는데 처음으로 공유 주방을 만든 회사를 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알고 봤더니 창업 허브에서 시작했다. 시작을 해서 그렇게 사업이 커진 거더라고요. 그게 위쿡이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놀랬지. 재밌죠. 그래서 네. 위쿡도 봤지만 서울 창업 허브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키친 인큐베이터. 처음이죠. 이게 2019년 올해 1기가 출범이 된 거예요. 키친 인큐베이터 모집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모집 대상이 창업 허브에서 키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뽑아서 결국엔 정말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육을 통해서 뭐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마케팅 너에게 3천만 원 있다면 어떻게 마케팅을 할래 이런 교육을 하시고 이제 그 끝에 이제 우리가 강의를 의뢰받았던 거죠. 네. 키친 인큐베이터면 요식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네, 요식업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거기에 또 이제 제조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이따 공유 주방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공유 주방의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배달이나 제조. 유통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음식 같은 거를 제조해서 유통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셨고요. 요번 상반기에 아마 첫 1기가 배출이 된다고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지금 창업 준비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에 선정되시면 나중에 이 연계되어 있는 회사에서 2억까지 2억까지 1,000만 원부터 1,000만 원부터 2억까지 그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맞아요. 투자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 창업 허브 키친 인큐베이터 2기 모집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2기 모집이 곧 있을 거라고 네, 맞습니다. 얘기했죠.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위쿡의 회사가 심플 프로젝트 컴퍼니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2015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네. 야, 지금 4년 만에. 정말 사업이라는 거는 약간 정부 지원의 힘을 받아서 약간의 세팅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 사업이라는 건 투자를 받는 어떤 투자가 끼어져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계획하고 생각할 때부터 사회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새가슴은 안 되겠구나.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니 그 돈이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사업을 하냐. 근데 이제 사업자들의 발자취나 성향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돈을 벌어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뤄내는 거에 대한 사회를 혁신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 회장 얘기를 했지만 손정희 회장이 은퇴하려고 하다가 지금 투자하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돈에 관련돼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100년 만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공유 사업에 시작된 거예요. 우버. 손정희가 쿠팡에만 돈을 그렇게 투자한 게 아니고 공유 시설에다 엄청나게 돈을 넣고 있대요.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유 주방을 쫓아가다 보니 그 맨 끝에 손정희가 있었어요. 무섭죠. 네. 우와. 패러다임이 100년 만에 바뀌고 산업혁명 이후에 공유라는 것 때문에 아마 자동차 사업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유하고 있는 그 회사들에게 차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에게 차를 팔지 않는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플랫폼을 사려고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타다가 만약에 공유 서비스를 점유하게 되면 타다에서 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율주행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 공유 서비스는 완성이 되지 않는데요. 차는. 왜? 인간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또 기사가 와서 운전해주고 하면 차를 사게 돼 있대요.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하게 되는데 차가 정말 자율주행이 되면 그때는 소유하지 않는데요. 어차피 부르면 바로 오는 맞아요. 거고. 그러니까 누굴 눈치를 보질 않아도 되고 5년 후면 지금 4단계까지 완성이 됐대요. 지금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올 거고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 정말 언제 어디서든 차를 그냥 부르면 오고 그냥 내리면 차가 알아서 간대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인간의 차에 대한 공유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이 차를 사지 않는다. 이 공유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를 장악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자동차도 공유 서비스 하고 있는 거기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차 대놓는 시간이 많지 내가 모는 시간은 24시간 중에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아까운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유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니 공유가 꽤 오래전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불 지펴지게 된 게 그렇죠. 새로운 형태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가. 공유 키친에 공유 주방에서 뭔가 한 달을 딱 맞고 그렇죠. 그렇죠. 뭔가 한번 딱 불 펴지고 옛날에는 뭐가 나냐면 공유 뭐 애들끼리 쓰는 장난감을 안 쓰니까 공유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IT 어플 업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번역 그러다가 뭐 공유 툴 해서 원래 툴박스 외국에서는 막 고쳐 쓰잖아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유하는 뭐 플랫폼 이게 꽤 있다가 쑥 사그라들었거든요.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공유 경제를 두고 관점이 달라요. 전문가들. 왜냐하면 허피디님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걸 내가 아기를 키웠는데 애기가 다 커서 이제 쓰지 않는 거 멀쩡한 거를 공유하는 게 공유 경제이냐. 아 처음엔 그게 그렇죠. 스타트였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닌 거지. 사업가들이 이거를 이 사업에 들어오면서부터 핵심적으로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내 거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라는 게 내가 다 만들어 놓은 밭에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이걸 공유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우리가 쓰고 남는 것들, 차, 집, 물건, 장난감을 공유하자가 아니라 이제 공유하는 플랫폼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고 너는 안 사도 돼. 이걸 쓰면 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개개인들이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차도 정말 우리가 경쟁할 수 없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사고 집도 주방도 모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개인은 굉장히 약해진다는 걸 내가 느껴요. 그래서 그 공유 경제가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 자영업자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죽고 나서 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려나는 운전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밀려나는 제조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강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난감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뭐 1,000원, 2,000원에 뭐 공유하고 그런 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직접 다가온 이런 공유 주방, 공유 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막아볼 수가 없는 생태계인 거죠. 결국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공유 경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얼마만큼 시장을 점유하느냐 이거에 지금 이 사업자들은 글로벌 사업자들은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버를 창업했었던 그 창업자가 미국에서 지금 공유 주방을 하고 있잖아요. 공유 주방이라는 게 1980년대부터 생겨났었대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 한 5년 사이에 계속 50%씩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시장을 타겟을 한 거죠. 딱 타겟으로 해서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신기하다. 그 와중에 사업 트렌드를 알고 있었던 한국의 젊은 사업가가 정말 미리 많이도 아니에요. 몇 개 정도의 공유 주방을 해놓고 80억에 이제 이 회사에 팔았죠.
그들이 선점하는 몇 개의 4개인가? 몇 개의 지점만 가지고 80억에 맞아요. 그 사업을 넘겼다는 게 그렇죠. 놀라운 거죠. 놀랍죠. 아니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그 넘어간 회사가 어떤 무슨 플랫폼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브랜딩이 돼 있었고 이미 거기에 그렇죠. 이미 거기에서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자들이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하반기에는 몇 개가 더 오픈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이 뭐였죠? 심플 키친. 심플 키친이에요. 100% 그러니까 인수해요. 위쿡도 그거랑 유사한 건데 그렇죠. 위쿡을 인수 안 하고 심플 키친을 위쿡은 이제 저기 막 롯데에서 후원하고 있어요. 롯데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역시 받아서 롯데는 이미 공유 사무실에 사업을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는 공유 주방으로 해서 롯데는 위쿡을 손을 들어줬죠. 그리고 심플키친은 외국의 자본이 손을 들어줬고 그 사직동에 있는 위쿡을 가봤지만 거기 사업성은 없어요. 만약에 개인이 그걸 한다면 이걸 왜 하냐 이건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확대될 거점으로서 그거를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카페부터 해서 옥상에는 이제 루프탑까지 해가지고 예 공유 주방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 그다음에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공유로 다 되네. 한 공유, 건물이 그렇죠. 생각보다 저는 그 셈법을 생각하고 왔으니까 주방이 몇 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야. 이게 어디서 팔게 되거나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고 후원을 이제 그 투자가 들어간 그렇죠. 거군요. 모양새가 잘 갖춰져 있는 거지 그냥. 그리고 그다음에 쿠킹 스튜디오가 하나 있고요. 그거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위쿡은 개인이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회원비를 10만 원을 내야 돼요. 연간 회원비가 10만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싸다. 그리고 이제 대여료는 또 내고. 그렇죠. 대여를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도 있고 회원이면은 연간 3번 정도는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회원이 아니면 시간당 3만 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기업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이제 파티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갔을 땐 빙그레에서 뭐 그러니까 회사마다 그 R&D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팀들이 자기들 주방도 있지만 이렇게 밖에서 많이 음식도 해 먹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이거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제가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 방송 외국 걸 듣고 있는데 그 엔젤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결국 큰 회사에서 M&A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냐를 보더라고요. 얘가 뭐 성장할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뭐 우리 단팥이라는 곳을 뭐 투자하겠어 할까를 보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랬을 때 단팥에서 얼마를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업체에서 얘를 사야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큰 업체는 물론 자기네 돈을 들여서 단팥을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지만 이제 귀찮은 거야. 이게 사면 되는 건데 라고 해서 맞아. 얘를 그냥 사서 이 업계 이미 트렌드나 문화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쓱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파는 거야. 그래야만 또 욕을 안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도 보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얘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를 보고 그게 아니면은 어디서 널 사갈 건데 예를 들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업체에서 뭐 아마존에서 널 사갈 거야? 뭐 어디서 널 사갈 거야? 그렇지. 그걸 노리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가더라고요. 와,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배웠다니까. 배짱이 안 는다니까. 아니 그게 배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우리가 차이야? 그러니까 성장성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지. 그렇지. 내가 그리고 우리 생각을 돈으로 해서 안 하고 또. 그리고 우리도 하는 사업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공유야. 공유 스튜디오야. 공유 녹음실. 앞에 공유라고 녹음. 그래야 된다니까. 아니 이 변화는 맞네. 세상에 우리도 공유다. 몸만 와라. 왜 녹음실을 공유는 조금 다르죠. 그 방 하나를 줘야 되는 건가? 임대랑 공유랑 다르죠. 회원비가 있고 뭐 사인업이 있고 그러면 가능해요. 주는 서비스가 따로 있고. 포커스를 좀 그쪽으로 맞추면 회원제도 가능하다. 멤버십도 가능하다. 뭐 이런 하나 생각. 만들어도 되겠네. 근데 여기서 공유 시스템에서 보는 거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네, 그렇죠. 우리가 산수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딴 데서 벌고. 근데 그것도 해주는 게 좋은 게 그러니까 공유 시스템을 해가지고 회원제로 해서 하는 게 좋은 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예 방 하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지. 경우에는 방을 안 만들고 그냥 이 회원제로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아, 근데 잠깐만요.
야, 공유예요. 우리 그죠? 임대가 아닌 거죠. 네. 우리는 임대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유와 임대의 이 차이 좀 알아야 경계 돼요. 비슷해. 경계 있어. 일단 잠깐만요. 이 얘기를 마저 끄대고 우리 사업에 대한 방향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것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 알았어. 얘기를 그래서 가 보니 어쨌든 그거예요. 그래서 구세가 아주 잘 맞춰놨고요. 또 한 가지 이런 플랫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거기 보면 그냥 공간만 빌려주지는 않아요. 위쿡도 그렇지만 우리가 창업 허브도 그랬잖아요. 창업 허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방을 사용하는 게 1시간에 1,000원이었고 맞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위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올라가죠. 네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사업성을 내가 체크해 줄 거야. 네 상품을 내가 사진 찍는 걸 볼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계속 할 거야. 교육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 피드백. 그리고 나서 이게 잘 되면 왜냐면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는 뭐냐면 공유 주방으로 봤을 땐 규제예요. 뭐냐면 주방 하나에 1사업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업 허브에 갔을 때도 그 말씀하셨던 거 아실 거예요. 거기 많은 사업자들이 다 창업 허브 어떤 대표되는 회사를 통해서 물건이 나간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위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들어온 사업자들이 1인 그 주방 하나의 사업자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주방을 밖에서 못 팔죠. 예, 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를 통해서 이름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개별 주방이 위에 3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주방을 혼자 쓰니까 네. 가능한 건데 사실은 그 금액이 만만치는 않아요. 200만 원, 270만 원 이런 식으로 설비가 되어 있고 좀 자그마해요. 네, 맞아요. 이만합니다. 이만한데 험심하죠. 그렇죠. 근데 가스 설비 뭐 세척기 이런 거 다 들어와 있고 그런 걸 그냥 사용한다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설비비를 내가 창업할 때 내지 않고 주방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에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했는데 1년간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이거 다 설비비를 어떻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유 주방을 이제 이용하게 하는 좋은 건데 사실은 그래서 한계가 있죠.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제조를 하는 업체들의 한냐 있다. 아니면 지금 여기서 내가 개발을 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오프라인으로 옮겨가는 정도이지 모든 사업자들이 계속 그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태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온라인으로 식품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예, 저 지방시 하면서 고민하는 게 저희가 만들고 싶은 식품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 데서나 그런 걸 제조할 수가 없고 맞아요. 또 허가받은 시설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공유 주방이라는 게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그 맹점은 배달이고 제조고 간편식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가 동네에서 다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굳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마켓컬리, 와디즈 뭐 그런 데서 다 사잖아요. 그런 건 다 반조리 된 것도 있고 또 특별히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맞아요. 그런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먹고 싶은 거를 찾아 멀리 가는 그렇게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네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그리고 푸드 트럭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한대요. 사실 외국에서 제가 맞아요. 알기로는 공유 주방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외국에서 핫도그 팔고 막 이러잖아 밖에서. 근데 그러려면은 그 키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보면 해변가에서 막 이것저것 파는 사람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공유 주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햇살 아빠님도 사무실을 따로 구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자재 보관도 해야 되고 맞아요. 반죽도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고 그런 거 할 장소가 필요한데 맞아요. 그런 걸로 쓴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 어디서 준비를 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위생도 그렇고 준비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자기 냉장고를 할당받고 냉동고 냉장고 다 따로 있어요. 거기다 내 거 딱 킵을 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에 보건증을 다 제출하고 다 이제 소독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위생 면에서도 괜찮다. 네, 괜찮고. 다음 주에 공유경제 마지막 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한 시점 이후 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 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규제 특례로 한 개의 주방에서 복수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공유주방 지점당 최소 20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우리 모두 잘 살아 봅시다.